그러면 수포자의 꿀이 어디서 올까?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에 있고 우리 이제 교육 마케팅 환경에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정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나 자녀를 직접 지도해 주시고 많이 이제 그 개입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엄마표가 갖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마표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피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인데요. 첫째가 엄마들이 하다 보면은 한숨을 정말 많이 쉽니다. 이제 그 본인은 많이 참았어. 그러다가 이렇게 복화술을 좀 하시죠. 그래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시는데 똑같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해요. 그죠? 그 아이들한테는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의 한숨 한 번이 아이의 가슴에 10번의 화살을 꽂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숨 지으면은 어떠세요, 기분이?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남한테, 내 자녀한테는 한숨 쉬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엄마의 한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아까 풀었었잖아. 아까 했었잖아. 너네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 까먹었니? 어렵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내 아이한테 안 되는. 그러니까 엄마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공자도 자기 자식은 가르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수포자를 만드는 엄마의 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결과 집착. 요런 게 이제 뭐냐면은 아이들이 성적에 집착하는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이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4학년만 돼도 엄마한테 성적을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공부라는 건 수학이라 하더라도 특히 수학은 정직하게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 걸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편해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를 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자꾸 모르는 걸 찾아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나쁜 사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가 원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 평가 의도는 내가 어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문화가 지금 없어요. 그걸로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만큼은 어머님들이 그거를 좀 커버를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 중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이미 사회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문화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찾는데, 초등학생 때만큼은 어머님들이 성적 안 중요해. 네가 모르는 거 찾으면 돼. 이거 교과서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네가 아는 게 맞아. 이 정도까지 사실은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엄마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저 당근 그림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게 특히 어린 시절에 맞는 이야기인데, 이 자라난 당근 뿌리가 저렇게 튼실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약한 거는 이제 많이 이파리가 나 있죠. 저걸 보고 초등학교 때 1등 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마음뿌리가 단단해야 되니까 언제나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마음뿌리가 단단한 게 가장 중요한 저 그림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능력보다 너무 쉽거나 어려운 과제도 아이한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과정인데, 저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연산학습지를 너무 어려서부터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스피드 내기 위해서 뭐 선생님이 이 단계는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기계적인 학습을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내 아이한테 맞는 상태를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쉬워도 아이들이 지루해서 동의를 상실하고, 너무 어려운 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내용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잘 살피셔야 되고, 요 세 가지는 이제 엄마표 하시면서의 얘기고, 내용적으로는 수학에서 그 수포자 뿌리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초등에서도.
바로 이제 개념의 구멍이 생긴 경우죠. 저희가 그 진도로 어떤 아이들을 재단하거나 이제 뭐 할 때 개념이 굉장히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학년부터는 분수 개념이라던가 5학년 때 배수약수 개념이라던가 이런 걸 놓치시면은 중학교 때 이제 4, 5, 6학년 내용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반복이 되는데 물론 자존감이 강한 애는 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그래도 좀 신경 쓰고 아이도 자기 성적이 이미 신경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진도를 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 이제 짧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를 한 권 뺄 건지 아니면 어떤 공부 방식을 택할 건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한 달 동안 예습을 하신다면은 2개 단원 내지는 3개 단원으로 하시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등수학은 1, 2, 3단원이 대부분 중요한 게 들어가 있고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1, 3단원을 2학기 때 하시면 좋고 4학년 같은 경우는 1, 2단원, 3단원까지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2단원과 3단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2단원이 좀 수직과 평행에서 조금 소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단원 내지는 3개 단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엄마표에 대한 얘기인데 엄마표의 관점은 엄마가 알아서 끄는 대로 아이가 오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아이를 중심에 놓고 아이가 계획 세우고 아이가 오늘 실천하고 이런 거를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조금 더 아이들의 감정에 눈을 돌리시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서포터이십니다. 주인공이 아니세요.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죠. 머리에 지식을 가득 채우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는 우리는 교육자를 키워야 한다. 이거 지금은 엄마들이 교육자시잖아요. 사실 어떤 교육의 주체가 많이 상실된 시점이거든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들 자신이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을 많이 케어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수학 교육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 고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자가 이제 논어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이 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셔도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우리는 위인지학을 해야 될까요? 위기지학을 해야 될까요? 네,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위기지학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지학은 나를 아는 공부거든요. 위인지학은 어떤 성공, 출세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공부인데 자,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거가 좀 말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나를 성찰하는 거를 하고 나를 밝히면은 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성찰하는 거죠. 나를 반성하고. 근데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한테도 해당하고 이제 저희 다 해당되는 말이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이 바뀌길 바라고 혁신하자면서 남만 바뀌고 저는 가만히 있는 거를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